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헌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전환기 정의라는 분야로 국제 인권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환기 정의란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직후에 국가가 정체가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 정권으로,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 정권으로 그렇게 이행한 다음에 이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인권 침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전환기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 정의와 관련돼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한 80년대부터 각국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연구는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남미 위주로 많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국가들, 아르헨티나나 칠레, 아니면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그런 연구는 경험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사례 중심의 연구고 역사적인 서술이고 어떤 방법이나 정책이 사용되었고 그 정책이 가지는 장점과 문제점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이후에는 양적 연구와 함께 좀 더 경험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연구들로는 전환기 정의라는 정책, 특히 재판이나 진실위원회 이런 것들이 왜 특정 국가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면 언제 사용을 하는가,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물었고, 또한 일군의 학자들은 그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됐는데 또 어떠한 방법으로 전파되었는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로 경험적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반면 이제 국내 연구 같은 경우는 해외 연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게 시작된 편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 전환기 정의라는 단어가 국내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 들어온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우리가 보통 과거사 아니면은 각종 진실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로 논의되던 것들이 전환기 형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논의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전환기 정의 연구는 많은 경우에는 역사학계에서 과거사 청산이란 이름으로, 아니면은 역사 바로 보기, 바로 세우기, 이런 이름으로 많이 진행이 된 것이 많고, 최근에는 북한과 관련돼서 북한의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과연 국제적인 여러 정책들과 국내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환기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 혹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환기 정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많은 연구가들이 이것을 다룬 국가와 다루지 않은 국가들을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전환기 정의라는 것을 사용해서 재판이나 아니면은 진실위원회, 배상 및 보상, 이런 것들을 한 국가에서는 그 과거의 인권 침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반면에 그런 것이 없던 국가들에서는 인권 침해가 재발되거나 아니면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 연구에서도 저는 인권 재판에 대해서 주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환기를 겪은 한 100여 개 국가들을 경험적으로 비교해서 통계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 전환기 정의 정책 중에 재판을 한 국가와 재판을 하지 않은 국가는
이후에 그 인권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큰 격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으로도 볼 때도 이 재판이나 아니면 다양한 전환기 정책들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단순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 인권 침해가 다시 일어날 것을 예방하고 또 억제하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환기 정의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분야는 한국의 전환기 정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경험적인 연구와 국제적인 사례 연구, 그 다음에 전환기 정책 중에서 재판이나 진실위원회가 왜 성립이 되고 왜 그것이 국제적으로 전파되는가 하는 부분을 많이 봤다면은 저의 이제 또 다른 관심은 한국의 전환기 정의가 어떤 정책이 있었고 그 정책의 효과는 무엇이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연구에서는 주로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많이 봤고 그 제주 4.3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진상규명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의 축적도 있고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연구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또 전문 서적도 출판을 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제주보다 좀 더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한반도 전체에서 일어난 다양한 인권 침해와 그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을 포함해서 어떻게 다루었는가, 어떤 전환기 정책이 사용돼서 어떻게 과거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했고 그때 어떤 갈등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런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또 아직 어떤 것들은 왜 해소가 못 됐는지 이런 점들을 좀 포괄적으로 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으로도 제주를 넘어서 남과 북, 즉 한반도 전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봤을 때도 1945년 해방기 이후를 봤던 이전 작업과는 달리 한 1910년 부터 해서 현재까지 좀 상당히 큰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의 초기 단계라서 어떤 결론이나 아니면은 뭐 의미 있는 발견 이런 것들은 얘기하긴 좀 이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과 남한에서의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 특히 고문이나 아니면은 살인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례들 중에서 어떤 사례는 왜 재판이나 진실위원회, 배상보상 등으로 해결이 되고 왜 다른 사례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비교 연구도 또 해보면서 여러 의의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서의 전환기 정의 연구가 가진 하나의 편향성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연구가 역사학계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적인 접근과 역사적인 어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전환기 정의의 정책 특성상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타협과 아니면 정치적인 협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되고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전환기 정의 연구가 저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연구와 함께 정치학 아니면은 뭐 국제정치학적인 시각을 통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타협과 협상의 과정들까지 다 포함해서 바라보는 그런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학에서의 전환기 정의 연구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북한의 인권 그리고 북한이 뭐 망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북한과 우리가 통일 협상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주로 북한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경향과 함께 전환기 정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아니면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 침해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잘 해소를 했었는가, 그리고 우리 속에서의 논쟁은 뭐고 그것이 북한 연구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에 대한 연구가 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